북한과 남한의 이런 무드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이 좋은 분위기가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북핵 문제의 상담은 토론 협상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을 상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귀담아 듣고 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온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로 몰고 이렇게 드라이브하지 않으면 이건 이벤트에 불과하고 또 온 국민과 온 세계, 특히 우리 동맹인 미국과 일본은 이제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급하게 나는 이것이 실패할 거라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무드를 타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왕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사항입니다. 북한이 늘 주장해왔던 바를 외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평양의 초청 다음 정상회담에 반드시 조건으로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국민들은 지나치게 북한을 비유 맞추기에만 현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인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성호 씨를 초청을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이번에 펜스 대통령이 여기 와서 탈북민을 초대를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얼마나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한데 온도차가 과거 정부하고 많이 납니다.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지만 탈북자에 대해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하는 데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불편해하면 이 정부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탈북자들이 미국까지 가서 또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또 탈북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지금 안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에는 현 정부의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상반적이죠. 민주당이 바로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추천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현 민주당 정부 또 민주당 당이 그 문제에 대한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도 그런 NGO라든지 이런 데 좀 예산이라든지 지원해줬던 게 과거 정부에 대해서 많이 줄었거나 거의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지금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한 담당하는 기구가 축소되거나 기구가 축소되면서 예산도 축소되고 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그건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들었는데 저희들 아직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무슨 인권 그게 열릴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예산에 원래 한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안 됐고, 유럽에서 무슨 인권 주요 간 그런 행사도 못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그런 제보가 아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제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자료 요구나 지금 이건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런 네. 게 만약에 있으면 네. 정리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면 약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선순위는 비핵화입니다. 근데 북한 정부는 그래서 북한 정부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wait and see 지켜보겠다. 그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거라. 과거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에서 북핵은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이 지원받고 싶어하는 남북 교류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투자 또 우리가 원하는 무슨 이산가족 상봉 이런 교류 문제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겠지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최우선순위는 북핵 문제의 해결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류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요. 제가 이태원 씨라고 와이프랑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어요. 지난해 11월에 한 10명 정도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에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지금 강제 북송됐다고 알려지기 전에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북송이 이미 됐던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죠. 사드 문제를 보듯이 사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그렇게 쓰리노라고 하는 굴욕적인 자세로 국민도 공감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중국 정부하고 어정쩡한 타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관계는 정말 흔들리고 있고 사드가 바로 방어 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그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탈북자 더군다나 이 정부 관심도 별로 없는데 탈북자 강제 송환에 대해서 저희들 듣기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내정 문제다. 우리는 범죄자에 관한 라고 답변하면 우리 정부가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저자세 외교,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대중 외교 가지고는 관심 갖는 인권 문제는 더군다나 지금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